물품 이제 공급을 하라는 신호를 로봇한테 이제 받는 거죠. 펄스 D 아웃풋으로 0.1초에 펄스 신호가 출력이 되면 디지털 아웃풋 02번 매거진 풀로 신호가 나오면 PLC에서는 우리 CC링크에서 신호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X 1000번부터니까 여기에서 디지털 아웃풋으로 보냈으면 1002번 PLC에서는 1002번이 매거진 풀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에다가 X 1002번이 지금 설정된 게 없어서 여기에다가 로봇한테 신호를 받았다는 의미로 로봇 매거진 풀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요. X 1002번 이 신호를 받아서 공정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PLC에서는 그래서 펄스가 신호가 나올 테니까 로봇으로부터 매거진 풀 신호를 받으면은 이제 우리 맨날 그 PLC 공정 프로그램 짜듯이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겠죠. 근데 시작을 하기 전에 바로 받아도 되고 여기다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로봇한테 신호를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 그냥 자체적으로 공정을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한 경우도 염두를 해 둬야 되니까 여러분들 장비에 있는 푸시 버튼 스위치 중에 PB4가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셀렉트 스위치가 3개가 있고 푸시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시작 스위치를 PB4 스위치로도 시작 스위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간혹 이제 로봇에서 신호가 안 나오면 아예 시작을 못 하니까 테스트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PB4를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 손 치더라도 물건이 항상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PLC 입장에서는 매거진 센서를 읽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거진 센서를 하나를 달아주면 좋죠. 그래서 로봇한테 신호도 받았고 대신 이거는 여기 로봇한테 신호를 받던지 아니면 수동으로 신호를 받던지 해서 매거진 센서에 물건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시작 신호는 자기 유지하면 되죠. 시작 신호를 받았으면 우리 항상 실린더 또 전진하기 전에 한 번은 더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공급 전진 시켰으면은 전진 리드 체크하고 공급 전진 리드 공급 후진 후진 리드 이렇게 해서 재공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면 실린더 쪽은 한 줄로 끝나는 거고 한 줄이 아니라 왕복하도록 프로그램이 끝난 거고요. 이번에 인터롭 관계니까 공급 후진 하고 여기는 재공급을 하면 되는데 이 재공급 신호가 언제 나오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해봐서 알겠지만 그냥 실린더 자동 왕복 프로그램을 짜면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막 공작물이 적체가 되죠. 그럼 재공급 신호는 언제 주는 게 적절할까요? 비어 있을 때 하면 돼요. 어디가 비어 있을 때? 매거진이 비어 있을 때요? 컨베이어가 비어 있을 때죠. 근데 컨베이어가 비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는 센서 신호가 뭐밖에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러니까 물건을 집어 넣었잖아요. 물건을 집어 넣었으면은 어쨌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컨베이어 벨트에 없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맨 끝에 있는 센서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공작물을 하나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공작물이 이제 통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작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건데 맨 끝에 컨베이어 끝에 맨 끝단에 보면은 제가 물품 도착 포토라고 해서 이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 센서가 들어와 있으면 물건이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센서가 만약에 펄링으로 빠진다면 어떻게 돼요? 펄링 접점으로 빠진다면,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왔다가 하강 엣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신호가 들어와 있다가 하강 엣지가 나오는 거는 물건이 있다가 없어진 거죠. 그럼 그때 재공급 신호를 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로봇이 컨베이어 끝단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릴 거 아니야. 그럼 PLC는 공급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보통 짜면 되는데, 이 물품 도착 포토 센서 이 감도 때문에 이게 물건이 밀착이 되면은 신호가 가끔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짜고, 요게 이제 안 되면은 요거를 누가 신호를 줄 거냐면은 재공급 신호를 로봇이 줄 겁니다. 로봇한테 신호를 주게끔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요거 재공급 신호는 아닌데, 이거 재시작 신호. 여기 있는 지금 로봇 재공급 신호 있잖아요. 이 신호로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이 컨베이어 끝단에서 물건을 집어서 올리면 PLC한테 다시 공급을 해도 된다. 이 신호를 줄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우선은 일단 이걸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베이어는 언제부터 돌릴 거냐면은 시작 신호 들어오면은 돌리면 되겠죠. 그죠? 원래는 컨베이어가 돌고 있는 와중에 공작물을 밀어 넣는 게 맞는 거예요. 물건 밀어넣고 컨베이어를 돌리면 항상 거기에 그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원래는 물건을 집어 넣는 게 맞기 때문에 시작 신호로 일단 컨베이어를 돌리자고요. 시작 신호로 선구동 해가지고. 근데 이 신호를 이제 언제 죽이고 살릴 거냐는 좀 이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얘는 물품 도착 포토 신호가 들어오면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물품 도착 포토 신호가 들어온 이후에 이게 미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컨베이어 끝단까지 공작물이 와놨는데, 물론 센서로 감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미리 센서가 감지돼서 컨베이어가 미리 섰버리면은 공작물이 끝에까지 안 와요. 왜냐면 로봇이 공작물을 집으려면 정확히 그 자리에 공작물이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미리 컨베이어가 정지해 버리면은 물건이 공작물이 그 위치에, 즉 물품 도착 위치, 도착 포토 위치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 더 돌릴 거라고요. 0.5초 정도만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얘기인지? 안 벗어나요. 끝에 스토퍼가 있어요. 컨베이어 끝단에, 아니 끝에서 잡는 거예요. 잡는 건. 네, 끝에서 잡는 건데, 문제는 컨베이어 끝단에 오기 전에 컨베이어가 섞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물건이, 공작물이 도착해 있는데 그런 다음에도 컨베이어가 계속 도는 건 또 문제가 있죠. 계속 마찰이 생기니까. 이해되셨죠? 가서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아니 저 센서 그러니까 물품 도착 포토. 네, 그 센서가 저 컴퓨터 맨 끝에 있는 거. 예.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 타이머가 들어오면은 컨베이어를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컨베이어를 멈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일단은 출력부를 만들어서 공급 전지는 공급 전솔에다가 연결해 줄 거고요. 공급 후지는 후솔에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구동은 컨베이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 신호는 언제 꺼지면 될까요? 물건이 없다는 게 판별이 됐으면 끄면 되겠죠? 우리 매전에 했듯이. 그래서 매거진 아니면 T 매거진에 물품 없으면은 이렇게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호가 없으면
정지하고 시작 신호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돌아가게끔 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프로그램 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이거요. 로봇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지고 계속 펄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2% 막았잖아요. 여기 2%, 이 신호가 언제만 나오냐면 매거진의 물건이 이거 LG라고 안 했는데 LG가 아니라 아까 어딨어? 여기 2% 막았잖아요. 매거진에 물건이 없을 때 물건을 집어넣고 한 번만 내보내죠. 근데 물건이 차여 있죠. 이후에는 그죠? 6개가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공작물이 차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함으로 명령이 프로그램 신호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호를 계속 못 내보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짤 거냐면은 물건이 도착을 했다라는 신호, 로봇 입장에서 물건이 도착했다는 신호를, PLC 입장에서 도착했다는 신호를 Y1003번으로 로봇한테 줄 거예요. 그럼 로봇은 이 신호를 받아서 컨베이어 끝단에서 물건을 집어가지고 저쪽 분류하는 통에다가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또 짜주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PLC 집어넣을 때는 IP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PLC는 넣어놨고요. 그리고 로봇 프로그램 통째로 복사해서 일단 로봇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돼서 테스트를 더 좀 할게요. 한 번만, 승인 한 번만. 엔드 모드까지 있나? 예, 다 집어 넣어놨고 레피드로 어플라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다 짜놨고요. 특징이 비슷한 분들 혹시나 틀어줄 수도 있어서 레거든 학습만 따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해보면 아니까. 이런 거 체크할 때는 루틴에서 특정 루틴으로 레이더할 때
근데 얘는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또 가겠죠.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뭐야 어떻게요? 여기에 도착을 했으면 이 신호를 로봇이 받아서 물건을 집어서 여기다 써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시그널을 만들어서.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 PLC 지금까지 짠 거를 보내드릴게요. 요 지금 앞에 있는 그 텍스트 파일 프로그램이랑 요 프로그램이랑 PLC 연동이라고 한 거랑 PLC 프로그램 요거 일단 요 두 줄을 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보내 놓을 거고요. 열기 D 드라이브 02 PLC 폴더 안에다가 그래야 되네. 파일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통신표에서 물품이 도착했으면 여기 그 로봇한테 DI03의 어라이브 도착을 했다라는 요 시그널을 로봇에 하나 만들어서 물품이 도착했을 경우에 로봇한테 신호를 줘서 이 신호로 로봇이 물건을 집어다가 분류통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장비 1번 장비에 지금 도착이 DI03 어라이브라고 지금 그 어드레스가 잡혀 있어서 시그널이 잡혀 있어서 이 신호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다 한 다음에 바꿀게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면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제 03 어라이브 도착이 됐으면 1번으로 갖다 넣어라 라고 해서 풋박스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로 풋박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당연히 엔드 프로시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풋박스 하려면은 위치 값을 하나 잡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40번이 정해진 게 우리가 지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죠? 또 하나는 또 뭐 할 거냐면은 어느 위치든지 갈 수 있는 기준점 하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걔를 P 홈으로 하나 잡아 놓을 거고요. 40번 위치 하나 티칭할 거고 50번 위치를 하나를 티칭을 할 건데 40번 위치는 컨베이어 끝단 위치 그리고 50번 위치는 저장 박스 위치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풋박스 경로로 그러니까 도착을 했으면 공작물을 집어야 되니까 일단 40번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move 값으로 옵셋 값으로 가면 되겠죠. 풋박스에서 40번 위치에 옵셋 50번 위치에 G20 정도면 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옵셋 가고 그 다음에 move L로 P40을 가면 되죠. 근데 이 P40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내려갈게요. 이거는 fine으로 할 거고요. 풀 이름이 DM 맞네요. DM 그대로 할 거고
그래서 끝단 위치까지 왔으면 이제 그리퍼를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립온 그립온이 됐으면 여기서 뭐 다 처리가 된 거니까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다 처리가 된 거니까 집어 올리는 것까지 풋박스가 여기서 원래는 나중에는 요 집어 올리는 것만 따로 함수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집어 올리는 건 동일한데 어떨 때는 박스에 집어넣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창고에 갖다 쌓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집어 나르는 루틴만 따로 하는 게 좋다고요. 요거를 나중에 요만큼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끝단에 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함수만 따로 만들어 줄 거라고. 이해되었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래서 물건을 집어서 옵셋 위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는 좀 빨리 올라가도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올라왔고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직선상으로 그냥 옮겨도 상관은 없고 무브 J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브 J로 옵셋의 50번 위치에 옵셋 위치로 좀 이 100이라는 속도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점프로 일단 가고 리니어로 50번 위치까지 가서 V10의 파인의 끝 위치까지 이제 분류상자 위치죠. 그것도 똑같이 분류상자 위치까지 왔으면 그립 오프하면 되죠. 그립 오프. 뭐 굳이 그립 오프는 따로 안 해줘도 되고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가 물건을 이제 떨어뜨린 거고요. 분류상자에다가.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풋박스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픽업하는 컨베이어 끝단에서 픽업하는 위치 여기는 별도로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래야 다음번에 써먹기가 좋아요. 일단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풋박스가 되는지를 먼저 일단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복사해가지고 제 권한을 좀 가지고 올게요. 잡은 거좀 풀어주실래요? 제가 볼게요. 지금 그거 전체적으로 카피해 놓으시면 돼요. 쓱 긁어서 메모장에다 카피해 놓으시면 돼요. 네. P. 이제 쓸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통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갈 데가 없으면 어디든 빨리 갈 수 있는 가운데 위치에 와 있으면 그 다음 작업을 편하잖아요. 그래서 홈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복사해 놓으셨어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통째로 컨트롤 V 한 번만 승인 눌러줄래요? 예, 다 했고 승인했고요. 뭐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가 나오네요. 슬래시가 이게 C 언어에서는 슬래시 두 개가 주석인데 여기 언어에서는 이렇게 슬래시가 아니라서 에러가 났네요. 네, 이건 처리가 됐고요. put magazine이라는 put ma 함수가 여기 있는데 put ma 짝대기 이거요? 그러네. 여기 있네요.
아우 이거 다 빛 어차피 이거는 또 다 지워져서 다 막 물음표로 바뀌니까 이게 최신 버전에서는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처리됐죠? 그럼 이렇게 돌리면은 문제가 이제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40번하고 50번 위치를 먼저 피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0번 위치 그 위치 값을 프로그램 데이터 들어가서 피칭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로봇 타겟 데이터에다가 P40번에다가 놓고 40번을 먼저 피칭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데이터에서 그냥 프로그램 데이터에서 화면을 띄워볼까요? 화면을 띄워볼게요. 어디 갔니? iPad 컨트롤러의 플렉스 펜던트. 네, 잠깐 좀 끊어져서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그냥 프로그램 보이고 이 프로그램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피칭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이제 피칭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화면에서 뭐 화면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편집 눌러보면 위치상이 있어요. 편집을 눌러보면 위치상 있죠. 위치상 누르면은 지금 값이 447이잖아요. x 값이. 수정하면은 바뀌었죠. 613으로. 바뀌었죠. 이해되죠? 이렇게 한번 꼭 한번 줍니다. 뭐 프로그램에서 한번 찾아서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피칭하시면 돼요. 바로. 뺀 다음에 분류 상자 분류 상자 위치도 하나 잡아서 50번으로 편집해서 위치 수정. 그럼 쉽죠?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하려고 애매한데 그리고 모든 위치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가운데 위치 정도 이 정도를 15으로 잡아볼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매거진에 물건이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 편집기 가가지고 일단 메인부터 돌리면은 물건이 없으니까 이제 6개를 집어 넣겠죠? 일단 3개만 돌릴게요. 지금 이제 풀 매거진으로 들어가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맨 위에 있을 때 매거진에 있냐 없냐를 먼저 얘가 검사를 하잖아요. 프로그램 디테일상 순서상. 이제 2개 넣다 치고 이렇게 하고 6개 집어넣고 6개 집어넣고 커서를 옮기면 되니까 넣다 쳐요. 넣다 치면은 다시 이제 디버그에서 PP를 메인으로 하면은 이제 물건이 차례돼 있잖아요. 차례돼 있는데 문제는 펄스 아웃풋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이때 PP를 커서로 이동을 하면은 저렇게 커서가 두 번째로 오죠. 그럼 이제 네 가지는 끝난 거고 펄스부터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한줄 알았지. 그럼 이제 물건 도착했다는 신호를 PLC에서 줘야 되니까 지금 옆 프로그램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이 도착을 했으면 컨베이어 정지 신호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해서 T 컨베이어 정지 지연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물건이 도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로 글로벌 레이블에 신호를 디바이스 정렬을 해보면 출력이니까 Y인데 지금 없어요. 준 게 없어요. 그래서 X를 보면은 물품 도착 신호를 주자는 얘기예요. Y 1003번에. 그래서 이름은 물품 도착 로봇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 시그널은 Y1003번이라고 줄 거고요. Y1003.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물품 도착 로봇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PLC한테 아까 접속이 아까 저기 하느라고 이건 했고, 다시 그래서 프로그램 전송을 했고요. PLC 혹시 모르니까 PLC만 받아줄게요. 네, 1,000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 거니까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할 거 없이 그 PP를 펄스 신호부터 다시 하면 되겠죠? 일단 PP 지금 메인에 있으니까 PP를 퍼서 이동하면 펄스 내보내는 것부터 다시 하겠죠, 그죠? 걸릴 것 같은데. 클릭을 하면은 펄스 내보냈고, 하면은 이제 물건 오죠? 잘 들어.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마지막이 문제가 돼요. 왜 마지막이 문제가 되냐면 저렇게 한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프로그램이 물건이 있냐 없냐를 이 분명히 있냐 없냐보다도 매거진의 있냐 없냐를 인상 따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 보면 여기서는 계속 가지러 가도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컨베이어에 물건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부터 컨베이어 위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매거진의 뒤에 있는 걸 먼저 처리를 할 거냐를 조건을 줘야 된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는 전리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각이 안 나와요. 리니어로 갈 수가 없는 위치.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부터 이제 처리했을 때는 홈 위치 하나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무브 제이로 함부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지금 매거진으로 가는데 저 현재 위치에서 못 오잖아요. 한번 승인 좀 눌러줄래요? 그럼 매거진으로 가기 전에 여기를 뭐 리니어로 와도 좋고요. 하나 위치로 오면 좋죠. 리니어로 와도 좋고, 지금 우리 걸로는 J로 와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J로 와도. 그래서 P 홈으로 이게 온 다음에
매거진으로 가게끔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원래는 지금 이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더 밖에다 둘 수도 있고 AND로 처리를 할 수도 있죠. 만약에 if 밖에다 처리를 해도 돼요. 그냥 if arrive가 0이어야 되는 거죠. 0이고 그리고 요거를 안으로 딱 들여보내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지금 1이기 때문에 얘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한 줄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복으로 if문 안에서 AND문으로 중복으로 쓸 수도 있어요. 1이고 AND 여기가 0이고 할 때 이렇게 AND 문법으로 이 조건도 앞에 있는 매거진에 물건도 없고 도착한 것도 없다라고 되면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방송됐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시작할게요. 공정률을 3개 정도 놓고 메인에서 펄스 이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펄스 디 아웃풋 저기서부터 신호를 만들어낼게요. 플레이를 걸었어요. 가지러 오겠죠? 이것도 너무 많다. 아까는 이 상황, 마지막 상황에서 공작물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 번에 못 가죠. 리니어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 처리, 끝에부터 처리를 먼저 하겠죠. 위에 거는 물건이 컨베이어에 있으니까 컨베이어를 끝까지 처리하고 홈 위치로 간 다음에 가지러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홈으로 가겠죠. 지금 홈으로 가고 이제 매거진 6개를 집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를 집었어요. 지금 물건을 하나를 집었고 물건을 집은 상태에서 집어넣었죠.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있다 없다는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넣은 거는 집어 넣은 거는 얘가 알고 있고 물건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PLC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PLC하고 로봇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플레이트 위에 물건이 없다는 정보를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돼. 내가 여기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 물건을 누군가는 놔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왜? 나는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호를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이제 이 안에다가 매거진 안에다가 이제 다시 함수를 짜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이 매거진 안에다가 매거진의 첫 번째 공작물을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 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하나를 투입을 했는데 물건이 없을 수 있죠. 그 시기는 체크할 수 있잖아.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걸로 알 수가 있지. 하나를 집어넣는데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정지하고 PLC한테는 야 물건 지금 플레이트 없어. 왜? 부저가 있어. 이 장비에 부저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경광등 밑에 있는 게 부저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엑셀 신호를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공작물 좀 재배치해달라. 지금 우리가 요 신호는 안 썼어요. 요거는 이제 물품 도착 포토가
뭐 약간 배치상 그 조립한 거에서 좀 이상이 있어서 시그널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그러니까 컨베이어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갈 때 로봇에서 PLC한테 던져주라고 만들어 놓은 신호고, 요 신호를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품문 아래다가 프로그램을 한 줄 내가 넣어놓는다 치면, 즉 내가 하나 집어 넣은 거는 뭐 로봇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그널이 만약에 물품 없음 시그널이 안 없어져, 물품 시그널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그러면은 로봇 입장에서 PLC한테 야 물건 없으니까 공작물 좀 플레이트에 재배치해줘 라고 부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때 나는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다 배치를 하면 로봇을 사용자가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또 기다려야 되지. PLC에 내가 이제 공작물을 5개를 6개를 배치하고 PLC의 제 스타트 버튼, 우리 PB4 있죠? PB4 버튼으로 누르면 로봇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로봇은 서 있다가 그러니까 웨이트 신호로 기다리면 되겠죠? 입력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6개를 다 넣고 사용자가 PB4를 다시 한번 누르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안 된 사람은 여기까지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줄 테니까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